안녕하십니까. 서울 예일치과 김규도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니, 과잉치 혹은 다수치아의 발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수술 하루 전에는 술과 담배는 삼가해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술 전 당뇨, 고혈압 혹은 혈액순환제, 간, 신장 관련 질환, 골다공증이 있거나 임신, 수유 여부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아스피린이라든가 기넥신 등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경우 미리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발치 당일은 외부 일정은 좀 삼가하시고 사우나, 운동,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은 일주일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으세요. 발치해서 많이 아프거나 그런 것만 빼면 사실 일상생활 한다고 엄청나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데 좀 기왕이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든 일은 많이 좀 피해 주셔서 몸의 컨디션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발치 시에 이제 기구 돌아가는 소리 혹은 느낌 등이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섯 번째, 마취를 하여도 만지거나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수술에 조작하는 느낌이 다 나며, 그리고 심지어 수술 중 강한 압박 같은 것이 심한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시술 중에 좀 이건 아플 수 있다고 얘기는 미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한다고 전혀 느낌이 아예 없거나 아예 편하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 분명히 느낌이 나고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일곱 번째, 수술 중 환자가 이제 불안하셔서 힘드실 수 있어요. 불안하시겠지만 절대 머리를 움직이거나 손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의사의 손을 치거나 하는 행위는 제가 이제 놀라게 돼서 이제 기구를 환자 입에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칼이나 날카로운 바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환자 손에 찔린다든지 혹은 머리나 혀등이 제가 원치 않게 제가 예상할 수 없게 움직이시면 이제 그 부위는 이제 드릴이라든가 칼 같은 걸로 베이거나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입을 다물거나 머리를 움직이거나 또는 혀를 이게 자꾸 이렇게 드릴로 하면은 거기 막 이렇게 혀 쪽으로 막 이렇게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혀를 그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손을 얼굴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환자와의 안전과 매우 밀접합니다. 자, 여덟 번째, 발치는 날카로운 칼이나 드릴을 입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집중력이 요하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저희 이제 집중력을 유지를 위해서 핸드폰은 반드시 꺼주시고요. 불필요한 몸짓이나 소리는 삼가해 주세요. 아홉 번째, 환자 입안에 이제 저의 손과 저희 선생님의 손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다른 선생님의 손과 그리고 이제 다른 커다란 기구도 막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막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술을 막 세게 당깁니다. 이 환자가 입을 잘 안 벌려주시거나 저희가 제대로 환자 아플까봐 좀 살살 당기게 되면은 환자가 이제 들락날락하다가 환자 입술이나 혀가 다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발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시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정확한 기구 위치도 제대로 위치를 시켜야 안전하게 시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입술이 덜 아프기 위해서 이제 바세린이나 연고를 발라드리면 그게 이제 의료용 장갑에 묻으면은 제가 손이 많이 미끄러워져서 이제 드릴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기구를 떨어뜨리는 거나 하면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술에 연고를 발라드릴 수 없어요. 내일 아침 분명히 저희가 이제 입술을 많이 벌렸던 부위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도 이해 부탁드려요. 열 번째, 의사나 이제 환자 직원이 발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환자분이 이제 불안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 선생님이 좀 많이 피곤해서 집중하지 못할 경우 제가 환자나 저희 직원 선생님한테 강한 주의를 좀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억하심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수술이 안전하게 끝나기 위해서 제 권한이므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만약 환자분이 조금 많이 지금 발치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럴 경우 제가 좀 강하게 주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그리고 사랑니 발치를 하시고 나면, 사랑니 발치는 사실 환자분들이 일반 개인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수술 중에는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전신 마취 없이 하는 수술 중에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수술 중에는 가장 큰 수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출혈이라든가 통증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술 중에 이제 굉장히 출혈이 심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제 저희가 무슨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지혈 주사 등을 넣거나 혹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이 막 피가 지금 엄청나게 나는데 갑자기 환자분한테 자 일어나 보세요. 자 보시니까 피가 많이 나죠. 제가 이거 약을 좀 써야겠습니다. 혹은 제가 이 재료를 좀 써야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환자가 지금 막 피가 엄청나게 난다든가, 이거는 조금 내가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환자의 동의 없이 재료를 쓸 거고 비용은 3, 4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니 앞치아가 너무 썩었거나 불량한 보철물이 있을 경우 그 앞치아가 빠지거나 깨지거나 그 보철물이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니는 보통 이렇게 뼈 안에 이렇게 매복돼 있죠. 그 앞에 치아가 보통은 이렇게 있는데, 앞에 치아가 많이 썩거나 하면은 사랑니는 어떻게 변냐면은 이 앞으로 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이 이게 앞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앞치아가 이렇게 깨지거나 아니면은 여기 금니가 돼 있으신 분들은 금니나 도자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건강한 치아였다면 깨지거나 빠지진 않고요. 빠지거나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거나 깨지기 때문에 이제 그 치아는 그냥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치아가 파절이나 보철물 탈락이 동반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것은 어차피 치료를 요하는 수준으로 썩거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해당 치료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니 발치 후에 뿌리가 좀 남을 수 있어요. 사랑니가 이렇게 매복돼 있으면요, 밑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뿌리가 이렇게 남을 때, 요거를 뽑기 위해서 여기 너무 뾰족한 기구로 찌른다거나 하면 이 신경이 다칠 수가 있겠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요거 치아 뿌리 조금 남은 거는 그냥 내버려 두셔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요거 치아 뿌리 뽑으려고 무리할 바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수술 후는 절대 금연 금주 하셔야 됩니다. 금연 금주 당연하죠. 특히 금연은 2, 3주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금연이 너무 힘드시면은 저희 병원에서 금연약을 좀 처방해 드릴 테니까, 금연약, 금연검 등이 있어요. 금연약, 금연검 등이 있으니까 좀 처방을 받으셔서 좀 2, 3주만 좀 참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수술 부위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치아를 뽑고 꼬매놓으면은 거기를 이렇게 한 번씩 들썩들썩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 상처를 계속 이렇게 들썩들썩 한다는 건 상처를 벌려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밥이 터지겠죠. 터지고 곪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이렇게 들썩들썩 해보는 건 절대 안 돼요. 예. 자, 세 번째. 자, 침 뱉는 행위, 빨대, 빨아먹는 아이스크림 등 이 빠는 행위가 이제 입술에 압력을 형성해서 수술 부위를 누르거나 봉합 부위 수술 부위에 강한 음압을 주어 터지게 하는 등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빠는 행위는 발치 후 3, 4주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내용인데,
이제 담배도 첫 번째, 담배도 이게 담배에 안 좋은 성분이 상체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담배가 빠는 행위가 상처를 이렇게 벌렁벌렁거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입술에 이렇게 힘을 잔뜩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가 상처 부위가 터지게 되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안에 빨면은 빨대라든가 담배를 해서 빨면은 입안에 강한 음력이 형성돼 가지고 치아를 뽑았으면은 치아를 뽑은 부위에 이게 피가 잘 차서 이제 그 피가 잘 찬 부위로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세포들이 몰려와서 거기가 이제 잘 낫게 되는데 이 피떡이라고 하죠. 여기 피떡이 쑥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이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네 번째 설명인데요. 이제 만약 그럴 경우 이제 1번과 3번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출혈이 그 다음날 피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담배나 빨대 잘 안 해주셔서 피가 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건조 발치열어서 치조골염증이 발생하거든요. 이 뽑은 부위가 피떡이 잘 쌓여서 아물어야 되는데 담배 피시면 담배에 안 좋은 성분들이 직접 가죠. 뭐 팔에 상처 났는데 거기에 모래가루 뿌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곪겠죠. 담배 피는 거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입안에 상처에 담배 안 좋은 성분도 직접 닿아서 곪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담배를 빨면은 이제 거기 혈병들이 빠지면서 잘 낫지가 않고 거기가 염증이 생겨요. 근데 그게 굉장히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상당 기간 매일 오셔서 소독을 받으셔야 돼요. 이 통증이 매일 너무 심하셔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병원 오셔야 돼요. 이거는 환자분이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빨대, 담배, 그리고 뭐 들썩들썩 거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다섯 번째, 이 실이 좀 많이 뻣뻣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염에 강한 나일론 재질이거든요. 일반 부들부들한 재질은 실 사이사이에 세균이 이제 플라그라든가 세균이 잘 껴요. 그래서 빳빳한 재질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이나 혀를 좀 많이 찌릅니다. 감염에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수술 부위는 양치가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헥사메닌이란 가글액을 처방해 드릴 건데 이제 소독 성분이 있는 약국에서만 파는 가글액이에요. 양치는 당연히 못 하시고요. 이거를 양치를 할 때 너무 세게 우물우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세게 우물우물 하시면은 그 안에 그 혈병이 잘 차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립니다. 아니면은 꼬매놓은 부위가 터질 수도 있고요. 너무 세게 우물우물 하지 말고 가볍게 2, 3분 머금고만 계시라는 거. 절대 세게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 저희가 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그게 속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장면을 한 그릇 먹어도 허기지신 분이 있고 똑같은 자장면이지만 부대끼는 분이 있죠. 약이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더부룩하고 속이 좀 많이 안 좋고 미식거려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거는 그 약에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거는 절대 뭐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약을 먹으면서 누구는 속이 많이 생각보다 정말 심하게 속쓰리고 구역질 할 수 있습니다. 다 정상이에요. 절대 약을 끊으시지 마시고 전부 복용해 주세요. 자, 여덟 번째, 위에턱 사랑니를 발치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상악동염이에요. 위에턱은 이제 상악동은 코가 이렇게 있으면요. 코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상악동이라는 큰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랑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니를 빼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담배를 피신다든가 음식을 드실 때 그런 것 등이 여기 상악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염증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코 풀거나 그럴 경우 입으로 코 바람 새는 느낌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이나 양치할 때 그런 물이나 양치나 음식물들이 코 안쪽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럴 경우는 뭐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시키신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시키신 대로 약을 좀 장기간 복용하시고 제 지시를 잘 따르시면 결과적으로는 다 안전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그냥 제가 시키신 대로 약을 참 잘 복용해 달라는 거. 자, 아래턱 사랑니 발치 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감각 이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턱 사랑니는 이렇게 뼈에 매복돼 있고, 자, 매복돼 있고 신경이랑 아주 가깝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면은 신경이 손상을 입을 수 있죠. 손상 입으면은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어요. 혀나 볼, 뭐 입술 주위가 저리하거나 좀 감각이 둔해지거나 마취가 덜 풀린 것처럼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과적으로 제가 잘 시키신 대로 하면은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키신 대로 뭐냐면 제가 오랄 때 오고 약을 먹으라고 할 때 먹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잘 안전하게 끝납니다. 자, 10번째. 발치 후에 이제 발치 후 한 달 됐으니까 이제 뭐 술도 많이 드시고 뭐 그러실 수 있는데 보통 뭐 발치하고 한 달 됐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뼈가 완전히 차는 데는 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발치를 하면은 여기 이제 뼈 뽑은지가 피가 차고요. 이제 피가 차고 거기에 이제 뼈 세포들이 와서 이게 총체적으로는 뼈로 되는데 이게 총 4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뭐냐? 이 유가조직이라고 하는 염증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갓난 아기들이 병에 약한 것랑 똑같아요. 여기 이제 갓난 뼈, 아기 뼈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는 굉장히 염증이 취약하기 때문에 뽑은 지 한 달이 돼서 이제 좀 뭐 무리가 육체적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을 하거나 좀 과음을 심하게 하거나 할 경우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곪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저한테 오시면 돼요. 뭐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저한테 잘 오셔서 제가 거기 고름 좀 긁어내주고 또 약 처방해주면 잘 낫습니다. 11번째. 그리고 이제 사랑니 발치는 뭐 환자분들이 뭐 다른 병원 많이 가보셨겠지만 개인 병원에서는 좀 많이 잘 안 뽑죠.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사랑니를 자유자재로 잘 뽑는 의사들은 보통 다른 병원 같은 데서 이제 좀 강의를 좀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좀 영상 자료 같은 거를 좀 요구를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환자의 개인정보라든가 환자의 얼굴 촬영은 확실히 제외할 거고요. 이제 환자의 구내 사진이라든가 방사선 사진, 누가 봐도 환자인지 모르는 환자 정보 철저히 배제된 구내 사진과 방사선 사진만으로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의 좀 시술에 대한 이제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셨으면은 옆에 설명란에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면 저희 선생님께 다시 질문해드리고 이해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그 설명란에 사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수술 잘 받으시고요.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